겨울방학 내내 국악 연습에 몰두하는 아이들이 있다. 올해 고등학교 입학하는 이대규. 사물놀이패의 상세를 맡고 있는 그의 국악 실력은 프로급. 소고놀이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유한 유섭이. 20살이 넘은 박정범과 이한이 역시 이 팀의 주요 멤버다. 소고놀이를 익히기 위한 기본 동작, 다리 풀기 연습이 한창인 이 아이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동호철. 그리고 김수동. 중학교 1학년인 수동이는 가장 나중에 합류한 초보자다. (98년) 전국 신락국악대전 일반부 최우수상, 99년 세계대회 2등. 이 모든 것이 우연히 한 집에 모여 살게 되면서 시작된 일이다. 신명나는 사물놀이 가락 속에 갈 곳 없는 소년 가장들이 세상 사는 법을 익혀가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아이들이 모여 사는 곳은 작은 상가 건물 3층이다. 사람들은 이곳을 등불의 집이라 부른다. 현재 이곳에 사는 아이들은 모두 12명. 하지만 식구 수는 수시로 변동이 있다.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떠났던 아이들이 다시 오기도 한다. 그렇게 이곳을 거쳐간 아이들이 280여 명이나 된다. 취재진이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 아이들은 아직 한밤중이었다. 이들의 하루 일과는 오전 9시가 넘어서야 시작된다. 방학인데다가 밤늦게까지 사물놀이 연습을 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한바탕 기상전쟁을 치르곤 한다. 좀 일러라. 빨리 일러봐. 빨리. 야들아 옷 뺏긴데. 빨리. 잠을 깨우는 악역을 맡은 사람 바로 김진태 씨다. 옷도. 일러라. 이 집의 가장이자 아이들의 실질적인 보호자인 그는 보통 진태 삼촌으로 통한다. 이곳에 사는 아이들은 22살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동호철, 온서. 아이들은 대부분 돌봐줄 가족이 없는 소년 가장들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나 지원도 없다. 오로지 진태 삼촌의 힘으로 꾸려가는 가정일 뿐이다. 뿌리고 가네. 이 아나 최양재 형님 아나. 이 일을 시작한 지 20여 년. 그동안 젊은 건축학도였던 그의 인생도 180도 달라져 버렸다. 가족을 잃은 아이들에게 가족을 만들어주자는 생각이 12명에 달하는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만든 것이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 몇몇 아이들은 악기를 챙겨 공연길에 올랐다. 등불의 집 아이들로 구성된 사물놀이패는 이제 여기저기서 공연 주문이 밀려들 정도로 꽤 유명해져 있다. 지난해 세계대회에서 상을 탄 이후로 여러 국악 행사에 초청될 때는 사례금을 받기도 한다. 진태 삼촌은 사례금이 생기면 모두 용돈으로 나눠준다. 하지만 오늘 공연은 사할린에 강제징용당했다가 돌아온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무료 공연이다. 나 몰랐다. 보게트 보니까 자기 띡 치다가 그거 이제 보게트 뭐 있길래. 아이들은 사례금과 상관없이 공연 자체를 즐거워했다.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물놀이를 배운 뒤에 알게 된 새로운 즐거움이다. 전에는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돕고 싶어도 마음뿐이었다. 가진 것이 없다는 생각에 선뜻 나서지도 못했다. 그런데 이젠 주목받고 인정받는 즐거움에다 베푸는 기쁨까지 얻게 된 것이다. 이날 위로잔치는 대구시 연예인협회에서 함께 마련한 자리였다.
첫 번째 무대는 부채춤 공연. 타국에서 오래 생활한 이곳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가락과 우리 춤으로 꾸며진 공연을 유난히 반가워했다. 우리 풍물패 사물놀이는 소년 가장으로 이루어졌고 대구 상인동에 가면은 작은 등불의 집 식구들입니다. 힘들고 그리고 등불의 집 사물놀이패 공연은 진태 삼촌의 소개로 시작됐다. 여기까지 오는데 5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다. 진태 삼촌의 강훈련과 아이들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였다. 방학을 맞은 등불의 집 아이들은 요즘 대부분의 시간을 사물놀이와 악기 연습으로 보내고 있다. 아이들은 각자 좋아하는 악기를 선택해 개인 레슨을 받고 있었다. 일주일에 3번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와 요소배와 헛소리를 가르쳐준다.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던 시절에 비하면 요즘 형편은 너무나 좋아진 셈이다. 3년 전 등불의 집에 합류해 짧은 시간에 뛰어난 소고 실력을 익힌 요섭이. 요즘에 소고놀이를 익히고 있는 호철이 모두 어린 나이에 가난을 익힌 아이들이다. 진태 삼촌은 등불패를 만들고 나서 느낀 점이 많았다고 한다. 사물놀이가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돼준 것이다. 등불패의 맏형인 올해 22살 한이도 그랬다. 이제서야 고입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한이지만 국악에 남다른 소질을 발견한 것이다. 여기에 검은 것까지 다룰 수 있다면 한이가 자기 인생을 꾸려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방에서는 대금 소리가 흘러나온다. 대금은 대규가 선택한 악기다. 사물놀이패의 상쇄. 대규는 여기서 익힌 솜씨로 올해 경북 예고에 특자 입학했다. 이건 누구 가? 아이들 연습이 끝나갈 쯤 진태 삼촌의 잔소리가 쏟아졌다. 이대규 옷 좀 찾아가라. 옷 좀. 동호철 이거 옷 빨아놓으면 안 찾아가나? 짖대 어? 대규 우리가 숙제해놨는 거 안 가봐라. 아이들 학교 공부를 챙기는 일도 진태 삼촌의 중요한 일거다.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뭐고 이래가? 어떻게 도장? 누디기가 이째가지고 글씨는 왜 이러노? 글씨는 이거는 컸다가 하기 싫으니까 글씨가 이렇게 삐딱삐딱 해가지고 되겠어? 초등학교 3학년인 막내 은석은 방학 숙제 때문에 야단을 맞았다. 알아볼 수가 없죠. 뭐 적었노니?
아이고, 야, 이거 뭐야 또? 아이고, 내가 했어. 누가 그래서? 이거 한영. 이거 뭐야, 이거 책상이가, 쓰레기통이가. 이거 한영이 건데. 한이 형님이라도 이러가 무슨 공부하는 아이의 책상이고,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거. 야단을 맞는 데는 맏형인 한이도 예외는 아니다. 이리 와봐. 너가 방 좀 깨끗이 써라, 방. 응? 쉴 틈 없이 연이어 쏟아지는 삼촌의 부지런함은 마치 엄한 아버지와 같았다. 이래 놓지 말고 뒷정리를 좀 잘해라. 뒷정리 임마. 슈퍼마켓이가 없는 게 없노. 와 이래 퍼늘어놨어 이 새끼들아. 좀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 좀 다. 하니 삼촌한테 서운한 게 있다네. 전화한 거는 그냥 뭐 대화하다가 갑자기 뭐라 잘 붙이거든요. 갑자기 뭐하다 뭐야.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이렇게 보면.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 성질이 좀 다혈질이가. 아니 그게 아니고 성격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말할 때는 막 뭐 할 말 같은 게 있으면 다 해대 보니까는 속마음은 그런 것 같은데 겉으로 잘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맨날 소리만 지르시고. 예, 그래도 속마음이 느껴지나 보죠, 그게? 예. 은퇴는 삼촌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분이다 생각해요. 내가 했는데 나는 했는데 누가 어떤 점이 그렇게 삼촌이 좋아요? 잘해주니까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서운할 때요. 예. 그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려면은 뭐 솔직히 말해가 매일 서운하지만 그래도 그 감정보다는 그래도 저하고 이렇게 같이 저를 잘 따라주고 저 말을 잘 듣고 그렇게 같이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갑 산다고? 네. 혹시 니 PC 하려고 하는 거 아이가? 야단을 맞고 난 뒤 은석은 조심스럽게 삼촌에게 동전을 달라고 졸라댔다. 뭔가 아이가? KK랜드 하고 있어요. 80을 주면 되겠나? 니 오늘 그러면 보자 내가 보자 얼마 줬노 총재? 680. 680원이나 줬다 알아서. 네. 그러니 저금통 들고 어디 가져가래. 네. 거리를 헤매던 은석이를 삼촌이 집에 데리고 온 것이 벌써 2년 전 일이다. 그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요즘 은석은 동전 모으는 재미에 빠져 있었다. 아, 이거 더 주고 왔어. 얼마 모았어요? 5, 6, 7, 8, 900원. 900원? 이 돈 갖고 뭐 할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지갑 사고 다 할게요. 지갑 사서 지갑 사서 집해주고. 지폐 집어넣고 그 지갑에 돈이 꽉 차면 꽉 차면 통장 사고. 통장에서 넣어서 돈이 많아지면 맛도 나오노? 모르겠네. 야, 쫄 어디 갔노? 오전 연습이 끝나자 아이들은 밖에 나갈 준비를 했다. 차기가 있네 이거. 뭐? 아, 진짜. 뭐? 외출할 때면 요섭은 늘상 정성 들여 머리에 무스를 바른다. 야, 니네 집에 제가 바쁘다. 올해 46살인 진태 삼촌은 그런 아이들을 이해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크게 나무라지도 않는다. 정성껏 외출 준비를 마친 아이들은 거리로 나섰다. 아이들이 찾은 곳은 오락실. 비록 평범한 가정이 아닌 등불의 집에서 살고 있지만 아이들의 모습은 보통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요즘 유행하는 DDR이 이들에게도 최대 관심사다. 진태 삼촌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이 아이들이 혹시나 마음의 그늘을 갖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스스럼 없이 밝게 자라고 있었다. 제가 또 애를 뭐 1년이나 이렇게
그쪽에서 진태 삼촌은 인태 어머니로부터 걱정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오는데 그것도 이거든요.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태는 아직까지 처음 와가지고 뭐 엄마도 있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하기는 좀에만 뭐라 해도 가만 될 거다 아이가 나는 이런 생각을 갖는가 봐요 애가. 저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 어머니는 인태를 키울 형편이 못 되는데도 인태는 집에 가길 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까지 진짜 내 보내고 싶어서 내가 가는 소리는 아니거든. 마음을 안 주는 거지 저희한테. 아무리 제가 마음을 줘도 저거들이 안 주면은 나는 뭐 어쩔 수가 없다니까. 그렇지. 그러기는 일하면 나중에 일어나면은 한번 설득을 해보든지. 야 인태, 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 너는 왜 저가 어제 저거 아들한테 수도이한테 꿋꿋이 잘 살아라. 나는 간다 이런 말 했노. 장난으로 그거 임마 엄마도 니하고 지금 같이 살 처지가 못 되잖아. 니도 보다. 어머니 사정을 알 길 없는 인태는 무조건 집으로 가겠다고 오게 됐다. 어? 그런 인태를 보면서 삼촌은 삼촌은 자신이 섭섭하게 한 것이 있는 건 아닌가 염려하는 눈치였다. 혼내줄 때도 있고 진 때릴 때도 있고 또 그리고 그냥 화가 나면은 나가라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 그 간다고 임마 간다하고 어? 왜 그래 너희들은? 이런 경우가 가장 어렵다. 삼촌 입장에선 잘해준다고 해도 아이들은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른다. 진짜 내가 잘 살고 싶나 그 가서 아니잖아 임마. 다들 그지 네 또래 그런 애들은 집도 정상적인 친구들도 그렇다 임마. 어? 밖에 나가면은 부모들이 밖에 나가지 마라 하고 좋지 못한 행동 하면은 그런 행동 하지 마라 하고 다 그런다 부모들도 임마. 그리고 니도 결국 그렇잖아. 인태는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어머니한테 그지 야단치는 삼촌이 야속했던 모양이다. 아니잖아. PC 갔다가 놀다가 어? 너 마음대로 하잖아. 응? 왜 여기에 남으라고 하는지 자신을 걱정해주는 삼촌의 마음을 인태는 알고 있을까. 만약에 오거든. 삼촌이 왜 안 보내려 그러시는 것 같아? 그것은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삼촌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서운해. 인태 문제가 터진 날 진태 삼촌은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일거리를 찾고 있었다. 등불의 집은 오로지 삼촌의 수입으로 운영된다. 진태 삼촌의 직업은 밤무대 악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일거리 찾기가 쉽지 않다. 했네 지금 옛날 과거보다 한 번도 안 불러주네 요새 한 번도 안 불러주네. 일거리도 나오셔야 되죠. 출근을 하셔야 되죠. 출근을 할 때가 좋았지. 지금 출근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가지고 영타이가 안 그래도 12월 달에는 출장 밴드가 많아가지고 차인수 씨 5선 가는데 그것을 호텔에 몇 개 잡아가지고 근데 지금 1월 달 되기 전혀 없네. 정력제 다른 출장 사무실 그렇대. 20여 년 전 처음 아이들을 데리고 살기 시작할 때 밤무대 악사 수입은 괜찮은 편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수입은 예전 같지 않다. 삼촌의 또 다른 고민거리였다. 함께 살고 있는 이 집은 주변 뜻있는 분들의 도움과 은행 융자로 지어진 집이다. 새방살이를 하면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등불의 집 식구들에게 자기 집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었다. 이젠 시끄럽게 악기 연습을 해도 남으라는 사람이 없지 않은가. 설날과 개학이 가까워져 삼촌 방엔 각종 고지서들이 쌓이고 있었다. 아이들 뭐 학비 같은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많으시겠어요. 예. 보조를 받는 애들이 있으면 보조를 받지만 보조를 안 받는 그런 경우에는 자비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럼 아까 저 뒤에 저거는 뭐예요? 아까 숨기신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삼촌이 끝내 감추고 싶어 했던 것. 그것은 이 집의 압류 예고 통지서였다. 한 달 250여만 원에 달하는 생활비에 교육비도 버거운 터라 집을 짓기 위해 받은 은행 융자를 제대로 갚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뚜렷한 그런 압류를 풀 그런 재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라도 밤업소라도 잘 되어서 갚을 수 있으면 갚고. 그래도 저는 저희 집안에 저를 좋아하는 그런 식구들 그리고 저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로서 가득 차 있으면은 이런 재정적인 힘듦이라든지 또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작년에는 너무 식구들이 집을 많이 나가서 삼촌이 집 나갔네 찾으러 댕긴다고 진짜 애를 묻는다. 누구 집 나갔네 저거 하면은 찾으러 댕기면은 먹고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나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지? 직장인을 다닐 수가 있나? 그래 집 좀 나가지 마라. 집 나갔을 때 찾으러 댕기 보면은 삼촌 참 진짜 암담하다 암담해. 어디 가서 찾아야 될 돈 알 수가 없다. 진짜 알 수가 없어. 이 중에서 집을 한 번도 안 나가봤는 사람. 누구 안 나갔고? 은퇴 안 나갔나? 이날 저녁 아이들을 소집한 진태 삼촌의 첫 번째 안건은 집 나가지 말라는 당부였다. 집 나가지 마라 알았나? 집을 나가면은 잘못하면은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다고 알아서 이 좋은 집을 놔두고 왜나 뭐 때문에 나가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아이들은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삼촌은 보내려 하지 않는다. 엄마한테 간닥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인태 문제도 회의에 붙여 다른 아이들 의견을 듣고 싶어 했다. 답답하기 거지 없거든. 나는 진짜 네가 한 사람이 없으면은 사실은 조금은 덜 힘들겠지. 그렇지만 니처럼은 진짜 니를 붙들고 네가 그지 여기 안 있겠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니를 보내려고 하긴 해. 참 답답하기 거지 없어. 아이들이 제 인생을 찾아 나갈 때까지 뒷바라지하고 싶다는 게 진태 삼촌의 마음이다. 너희들이 어떠한 삼촌이 아픔을 가하고 매를 주더라도 삼촌이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왜 이 친구들하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편하게 살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러고 사시는 거죠? 그럼요, 그죠? 편하게 살 수도 있을 건데 네. 그냥 어차피 사람이 살아가는데 운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진짜 운명처럼 이런 저희 집 식구들하고 같이 사니까 별다른 그런 마음이 없이 이렇게 재밌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뭐 앉아노? 응? 여기 안고잖아. 그렇지라? 응? 늦은 밤 마치 자상한 엄마처럼 진태 삼촌은 일일이 아이들 잠자리를 돌아본다. 안 자고 있노? 빨리빨리 끌어놔디고. 덥다 떨어지라니까. 빨리 자. 늦잠 자는 놈이 아직까지 멀뚱멀뚱하게 눈 뜨고 있으면 어떡해. 빨리 자 빨리. 안녕히 주무세요. 아이들을 모두 재우고 난 뒤 삼촌은 말없이 아이들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21살의 주성이
사물놀이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 유명 풍물패 스카웃 제의까지 받았던 주성이는 한 달 전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삼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회의가 들기도 한다. 아마도 자신들도 그렇게 집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바깥에 대한 그 동경이랄까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친부모가 아니고 이렇게 저하고 같이 산다는 것이 때로는 마음 안구서 굉장히 허전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집을 나갑니다만 그때마다 제발 좀 다른 행동은 하지 말고 나쁜 행동은 하지 말고 착하게 조금 자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섭섭함이 앞서죠. 주성이가 나가고 난 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어보는 습관이 생겼다. 혹시나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이는 것은 아닌지. 인태, 내가 네 가있기는 마음은 편치 않고 불편하지만도 어차피 한번 바깥에 가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네가 집에서 나가는 이런 그런 마음으로 절대로 흐트러지지 말고 알아서. 응? 결국 진태 삼촌은 인태를 시골 할머니 집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언젠가는 가족에게 돌아가고픈 마음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집에 돌아가서 진태 삼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마음이 생길 때 언젠가는 여기 다시 돌아오면 돼 알아서. 그리고 다만 이제 중학교 2학년인 인태가 어렵더라도 꿋꿋하게 자기 일을 꾸려나가 주길 바랄 뿐이다. 말이야. 그게 그지 나쁜 거라고 알아서 잘해야 돼. 은태야 갔다 왔네. 들어가래. 할머니 만나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고 이제 뭐 노부부인데 뭐 능력이 있나 네 키울 능력도 없지 싶다. 삼촌과 집안일을 도와주러 온 공공근로 아줌마들의 당부가 쏟아졌다. 그에 반해 다른 친구들은 담담한 표정으로 인터뷰를 보냈다. 안 오더라도 어디 가가 살아도 착하게 살아라. 잘해. 인태의 결정은 가난하고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어도 꿋꿋이 살겠다는 약속이다. 이건 이제껏 그가 내린 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일지 모른다. 돌아와 주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 식구가 아니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언젠가는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를 비워두겠습니다. 또 다른 공연이 있던 날 삼촌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만이야, 이거 오늘 주소에 없어가 잘 되겠나? 해봐야 된다고. 정요섭이 소고놀이가 제대로 소고는 안 해. 멋지게 사물놀이를 한판 제대로 벌려야 하는데 주성의 빈자리가 컸다. 근데 너희 애가 오늘은 좀 창피는 안 당할라? 말 한번 해봐라. 이 고아원은 등불패가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곳이다. 그들이 이곳을 자주 찾는 것은 부모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의 아픔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 공연을 위해 며칠을 꼬박 연습했다. 공연하기 위해서 연습은 얼마나 해요? 한 5시부터 12시까지 하니까 한 7시간 정도. 큰 공연 잡히면 한 새벽까지 하고요. 보통 연습은 한 7시, 8시간 정도. 연습아. 지난 5년 동안 아이들은 모두 200회가 넘는 공연을 가졌다. 횟수가 거듭될수록 아이들 실력도 부쩍 늘어났다. 하지만 공연 전에 긴장되기는 마찬가지다. 주승이가.
등불패의 단독 공연. 관객은 자해온 식구들이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30분이 넘도록 꼬박 앉아있던 관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공연이 끝난 후에도 등불의 집 식구들은 할 일이 남아있었다. 원생들에게 풍물을 가르쳐주는 일이다. 지난해부터 이곳 원장님 부탁으로 시작된 강습이었다. 알겠나? 해봐. 시작. 빨리 봐. 시작. 이곳 아이들은 등불의 집 형님들의 모습이 몹시 부러웠던 모양이다. 하지만 사정이 어려워 따로 선생님을 둘 수 없다는 얘기에 등불패가 무료 강습을 맡은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것일까? 고된 훈련을 견디며 익힌 사물놀이가 이렇게 쓰일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이다. 아이들은 그렇게 조금씩 세상 속으로 나가고 있었다. 형들이 모두 공연이다 연습이다 각자 자기 일에 바빠지면 은석은 하루 종일 장기와 씨름을 벌인다. 병을 앓던 엄마가 끝내 병원에 입원한 뒤 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니던 때와 비교하면 지금 이런 심심함은 충분히 견뎌낼 만한 일이다. 응? 나는 커피 말고 동굴 불러 커피 말고 너 따로 먹어라 따로. 등불의 집 식사 준비는 대부분 진태 삼촌 몫이다. 그는 특별히 집안일을 아이들에게 맡기지 않는다. 당번을 정하거나 어떤 규칙을 만들기보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 차리는 일을 돕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늦잠을 자는 아이도 있다. 물 가져러 가자 야. 이날 아침을 먹는 도중 눈이 내렸다. 오랜만에 풍성하게 내리는 눈이었다. 아이들은 기다리던 반가운 손님을 맞은 듯이 좋아했다. 동네 공터에서 한바탕 눈싸움이 벌어졌다. 22살 한이에서 10살 은석이까지 한바탕 웃음으로 시작된 날이었다. 눈싸움을 마친 뒤 은석이는 정성껏 세수를 했다. 오늘 어디 가요? 네? 김천에 엄마 보 엄마 보러? 엄마를 얼마 만에 보는 건데? 5개월이 5개월 만에 보는 거예요? 한 6개월 됐어. 6개월 됐어요? 엄마를 만나러 간다는 말에 수동이는 직접 머리를 빗어줬다. 제일 예쁜 모습으로 만들어줄 모양이다. 서른도 만들어줄게 내가. 서른도. 맞네. 한번 해봐라 서른도. 내 서른도 뭔지 몰라요. 은석이는 엄마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나오는가 보다. 6개월 만에 만나는 엄마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 여름방학 이후 삼촌은 엄마 병세가 호전될 때까지 만나는 것을 미뤄왔다. 정상적이지 못한 엄마 모습은 도리어 은석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지도 모를 일이었다. 엄마의 병은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 때문이었다. 엄마가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동안 은석이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얼마나. 그렇게 벼르고 별로서 찾아온 길, 은석이 표정이 밝아졌다. 그러나 엄마는 아직 은석이와 같이 살 형편이 못 됐다. 엄마 병이 나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은석이는 또 얼마나 실망하게 될까. 은석아, 엄마 보고 니 젊고 하고 싶은 말도 많다 했잖아 올 때는. 근데 왜 말도 안 하는 엄마 보이기에 너무너무 기쁘나. 짧은 만남 중에도 엄마는 여러 당부의 말을 남겼다. 그나마 엄마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은석이를 돌봐줄 든든한 보호자 삼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에도 아이들 연습은 계속되고 있었다. 북이나 장구, 꽹과리 같은 악기를 치면서 몸을 계속 움직이는 이 연습은 체력 소모가 심한 고된 훈련이다. 계속되는 연습에 때로 장구채 손가락이 짓무르기도 한다. 그래도 아이들은 이겨보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은석이처럼 아픈 기억 하나씩을 가진 이들에게 사물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준 중요한 끈이었다. 아이들이 밤늦도록 연습에 몰두하는 동안 진태 삼촌은 시내 한복판에 있었다. 오랜만에 일거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했던 이 일이 이렇게 직업이 되어버릴 줄은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다. 낮엔 시간이 많이 나고 밤에만 일하게 되는 이 일은 시간을 여유롭게 쓸 수 있어 아이들 돌보기에 비교적 좋은 조건이다. 김진태 씨는 언제부턴가 모든 생활과 모든 계획을 등불의 집 아이들에게 맞춰버린 것이다. 그가 이렇게 일한 대가로 등불의 집 12명의 아이들은 살아간다. 삼촌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각은 대체로 자정을 넘어선다. 삼촌 귀가가 늦어지자 아이들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던 참이다. 내색은 별로 하지 않지만 삼촌은 그런 아이들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다. 내가 맛있는 거 사오도록. 야, 어쩜 이거나. 밥이나 먹고 있지 마. 내가 꼭 늦게까지 오도록 기다리는 거는. 아이들이 텔레비전에 빠져있는 동안 삼촌은 부지런히 늦은 저녁을 준비했다. 야, 판페라. 이래교 이 안에 판페라. 아까 내가 할 때 많이 썼는데. 그 사이에 다 먹고. 한창 먹성이 좋을 나이. 하루 너댓 번씩 밥을 먹어도 넋벌이 소화시킬 아이들이다. 자다가 일났나? 여기 있기네. 밥 먹으려고 우르륵 다 일났구나. 야, 비 죽겠다. 자자 이제 먹습니다. 말은 힘든다고 하면서도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아이들을 보는 삼촌 표정엔 흐뭇함이 배어나온다. 부모는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했던가.
설거지하는 삼촌 뒤에서 대규는 상을 치웠다. 조금이라도 삼촌 일을 덜어주고 싶은 대규 마음의 표현이다. 다음날 진태 삼촌은 시내에 있는 작은 공장으로 향했다. 야 창식이 왜? 니만 인사도 안 하나? 삼촌이 왔는데. 그럼 나 창식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직장을 구해 일을 시작한 경우다. 집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그는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는 힘들진 않는 거가. 이런 게 제일 쉬운 거라고. 돈 벌어가지고 나는 저 뭐시고 삼촌한테 다 줄 줄 알았지만 이 장가갈 미친 새. 그런 창식이가 지난달 첫 월급으로 진태 삼촌의 보약을 사들고 들어왔다. 아이들은 어느새 삼촌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었다. 가끔 가다가는 집에 계신 아버지보다는 더 나을 때가 있다고 그런 생각했어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그럼 집에 있는 아버지께서는 중학교 다닐 때는 신경도 안 써서 싶는데 삼촌은 일일이 그걸 자꾸 잘못된 점을 자꾸 얘기해 주니까요. 그걸 자꾸 제가 듣고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자꾸 고치 나가니까요. 요번 식당 있네. 여기는 못 파노. 18의 나이에 학교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공장을 선택한 창식이가 진태 삼촌은 못내 안쓰러웠다. 니 오늘 그지 먹고 싶은 거 집에서는 식구가 많으니까 제대로 못 먹지만 오늘은 니 혼자 보이긴 해. 우유 말. 네, 위에서는 우유를 많이 먹어야 돼요. 우유를 많이 먹어야 약품 가루를 많이 마셔야 돼요. 이제 삼촌이죠. 여기서 보이기에 창석이가 영 커 보인다. 집에서는 억수로. 근데 니 억수로 초라하게 보인다. 너무 춥다. 마우라도 벗어주고 갈까? 나는 이렇게 따뜻하잖아. 응? 추워 보인다, 그자? 집에서 임마 잠바는 좀 툭툭한 거 입고 온다. 어느새 훌쩍 커버린 창식이의 마음의 키를 확인한 순간 진태 삼촌은 목도리가 없어도 춥지 않은 듯했다. 방학이 끝나가자 아이들 연습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처음엔 삼촌의 강요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요즘엔 아이들이 도리어 열심을 낸다. 조금씩 실력이 늘어갈 때 느껴지는 재미를 알아낸 모양이다. 이들의 올해 목표는 세계 대회에서 대상을 받는 것. 이 겨울에 흘린 땀의 대가가 올해 공연으로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이 이때까지는 가슴을 움츠리고 살았는데 이거라도 원하면은 너희들은 아마도 성인이 되어서도 마음을 펼치고 살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악이라도 해서 좀 마음을 넓게 강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남 앞에 나서서 뭐 제대로 하지는 못했어요. 제대로 뭐 자신 있게 하지는 못했는데 3월로 하다 보니까 뭐 공연도 많이 다니고 남들에게 많이 보여주니까요.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 자신감이 좀 생기고 그게 좀 많이 생겨요. 사물놀이는 늘 뒷전에 놓여있던 그들의 존재를 무대 한가운데로 이끌어주었다. 그것은 못 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경험이었다. 일을 마친 삼촌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 저도 숟가락 있어요. 자, 우리 많이 주세요. 근데 그저 어제 왜 없대? 어제 너무 추워가지고. 아이고, 우리 어제 먹고 싶어가지고 막 아들이 막 침을 짝짝 다시고 왔는데 오이 막 문이 딱 잠겨가지고. 아예예. 저 보기는 뭐 방앗간하고는 좀 더 나왔대. 삼촌은 연습에 지친 아이들에게 국수 한 그릇이라도 먹이고 싶어 했다. 좀 더 좋은 음식을 사주지 못하는 형편이 삼촌은 못내 아쉬웠다. 잘 먹겠습니다. 넘을 사람 없어.
아니는 더 안 준다. 야, 니 80kg까지 빼라 하더나. 지금 몇 킬로야? 하여튼 먹을 때 우동 먹을 때 그런 말 하면 이 우동 면발이 사람들 고무줄로 보여. 야, 10시간을 뛰고 난 뒤 먹는 국수 한 사발. 등불의 집이 아니었다면 이런 맛있는 국수는 먹어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어제 너무 추워가지고. 그날 저녁 집엔 뜻밖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니 진짜 없으면 그런 거 같다. 어? 내 애가 아닌 것 같다. 야, 왜 이리 많이야? 저거는 물들이는 머리나. 어? 머리에 물들이나. 어? 까맣게 탄 얼굴로 주성이가 돌아왔다. 올라가노. 고생을 많이 가 그러나. 그런데 왜 이래? 아유야, 근데 완전히 니야. 저 아프리카 갔다 왔느나 그렇다. 제 삼촌 봐라. 흰머리가 하얗게 돼가지고 더 이상 삼촌을 그 넓게 만들지 마라. 내 오늘 감을 치려고 했는데 네 몸이 너무 변해가지고 감을 칠 수가 없다. 야, 넓었다 좀 더. 삼촌은 다른 무엇보다 주성이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저 반가운 모양이다. 돌아왔다 알았나. 다음 날 삼촌은 아침 준비를 서둘렀다. 오늘은 특별히 주성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했다. 그리고 또다시 아이들과 기상전쟁을 치르기 시작했다. 얘들아, 일어나라. 아침 먹고 빨리 공원 가야 된다. 빨리 일라. 어? 진아. 빨리 일라래. 주성이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일단 삼촌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에 주성이는 공사판을 전전하며 마기를 했다고 한다. 맞노. 그런 주성이의 마음을 삼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응? 왜 까매져 붙노? 피부가 얼었나? 내리. 응? 야봐, 왜? 좀. 일라. 응? 이어서 이런 거 잘해. 뽀뽀해. 네가 뭐라 했노? 우리 집에 뭐라 그랬는지. 응? 떠오르는 등불이라 했지. 네가 잘하고 잘못하고에 따라서 우리 등불패는 지는 편이야 아니면 떠오르는 편이야. 삼촌에게 아이들은 힘든 생활을 이겨내게 하는 희망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삼촌은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언덕이다. 잠이 덜 깬 수동이를 붙잡고도 삼촌은 집 나가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너희 집 나가면 삼촌도 나간다 이제 알았지? 응? 시끄러워. 이날 한 달 만에 주성이는 정성껏 공연복을 다렸다. 동생들을 다독이고 등불패를 이끄는 부동의 에이스. 여기가 그의 자리였다. 공부가 어디서 가? 빨리 저거 집에가 밥으로 다시 오게 된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삼촌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삼촌 얼굴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돌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주성이가 돌아온 뒤 열린 첫 번째 공연 날이다. 이 공연은 대구시 여러 문화단체들이 장애인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번엔 주성이도 합류했다. 아 이거 샷 짧다. 목숨 짧다. 3개밖에 안 만들어줘. 주성이는 그의 주특기인 장구를 맡았다. 대신 유섭인 오늘 그의 화려한 소고놀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될 것이다. 네가 가장 뭘 빨리 해 임마. 이것으로 등불의 집 사물놀이패의 원래 멤버가 모두 모였다.
관객들 시선이 아이들에게 집중됐다. 진태 삼촌도 긴장한 표정이다. 아이들은 오늘 어떤 공연을 펼쳐 보일 것인가? 아이들은 그들이 가진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난 뒤 아이들은 조금씩 성숙해져 가고 있었다. 지금까지 4년이란 시간 동안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노력 많이 하고요. 사물놀이 지금보다 더 잘해서 이 세계에서 최고 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삼촌을 좋아한다거나 사랑한다거나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삼촌 안 만났더라면 지금쯤 좀 어렵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삼촌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를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학교도 다닐 수 있게 하고 항상 떳떳할 수 있도록 삼촌 옆에서 도와준 게 너무 고맙고 삼촌 사랑합니다. 아이들이 진태 삼촌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등불의 집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어두운 뒷골목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당당히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의 피나는 노력과 삼촌의 한결같은 보살핌 덕분이다. 등불의 집에서 경험한 따뜻한 가족의 모습은 이들이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돼줄 것이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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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